오전 6시 42분 두 개의 총구가 한 남자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 군복도. 그를 향한 초소 병사들의 외침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즉시 멈추시오. 계속 접근 시 발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내 아들이 이 안에 있다. 확인만 하고 가겠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의 손이 흔들렸고 곧 이어 들려온 외침 하나.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는 겁니까? 저분은 이 부대의 군단장님이십니다. 초소 앞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왜 군복도 입지 않은 채 홀로 이 부대에 찾아온 걸까요? 단 한 통의 편지.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 아버지.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날 부대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 좋아요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0년 전 한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얼어붙은 운동장 위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 작은 아이 하나. 이날은 초등학교 방학식이 있던 날이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파묻고 귀마기에는 한쪽이 벌써 벗겨진 지 오래였다. 누군가 말하면 바로 울 것처럼 조그마한 입술은 꼭 닫혀 있었고 다리는 잔뜩 오므라든 채 눈밭 위를 삐뚤거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교문 앞에서 덜덜 떨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곧 누군가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군용 지프 한 대가 조용히 학교 앞에 멈췄다. 하얀 물을 뿜으며 멈춰선 차량 안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옷깃을 세운 그는 곧장 아이를 향해 걸어왔다. 아빠. 아이의 얼굴이 화르르 피어났다. 순간 눈밭을 찍고 달려간 아이는 군인의 다리에 와 매달렸다. 군인은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 오늘 상도 받았어. 개근상이야. 한 번도 안 빠졌어. 아이의 손엔 조그만 상장이 들려 있었다. 겨울바람에 종이가 펄럭였고 군인은 그 종이를 받아 조용히 잡았다. 그 말은 마치 훈장처럼 아이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잠시 후 군인은 자신의 군화를 벗더니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 커다란 검정 구두를 품에 안고 신어보려 하자 아이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우와, 엄청 무겁다. 군인은 무거운 걸 신고 다녀야 하지. 왜요?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아이는 조용해졌다. 그렇게 무거운 신발을 신고 매일 훈련을 하고 논밭을 걷고 사람을 지키러 간다는 말. 그럼 아빠도 매일 사람을 지켜? 그렇지. 엄마도? 응, 엄마도. 너도. 너희 반 친구들도.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커서 군인 될래. 아빠처럼. 왜? 아빠가 멋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지키는 거 멋지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밭 위에 군화를 신고 삐걱대며 걷는 아이를 보며 그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살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아이에겐 가장 자랑스러운 목표가 되던 순간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던 시절을 지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꿈이 바뀌기도 했다. 소방관이 되겠다던 날도 있었고 가수가 되겠다고 말하던 해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방 책상 맨 안쪽엔 늘 낡은 군화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엔 손으로 눌러 쓴 글씨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어떤 꿈보다도 깊은 무게가 느껴졌다. 그날 눈밭 위를 군화 신고 걸었던 그 순간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군인은 계급이었고 아들에게 군인은 사명이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비서가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잠시 보셔야 할 보고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작전 회의 자료에 눈을 두고 있었다. 그 반가. 비서는 주춤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가족 관련. 그제야 이준석의 손이 멈췄다. 그는 조용히 눈을 들었다. 가족? 비서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이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 이민재. 발송 일자는 이미 2주 전. 그리고 입소 예정일은 어제였다. 이준석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직접 입대 지원을 했고 별도의 가족 통보 없이 훈련소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누가? 네. 아들이? 예, 본인 서명 맞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은 길었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났다. 그날 저녁 이준석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향했다. 조용한 거실. 그가 신발을 벗자 거실 한켠에 덩그러니 놓인 운동화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이 신던 것이었다. 아직 먼지가 붙은 그대로였다. 작은 방문을 열자 텅 빈 책상이 나왔다. 그 위에는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아버지께라고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이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드리고 입대한 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저를 군단장 아들로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고 또 어릴 때 그 말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 드림. 이준석은 편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노트 한 권 안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군화를 신고 눈밭 위를 걷던 어린 시절의 아들. 그날을 떠올렸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던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군단장이라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피해서 입대했다. 가장 가까운 존재로부터도 부담을 느낄 만큼 성장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참모를 통해 훈련소에 전화를 연결했다. 하지만 전화는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다. 그는 끝내 통화를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이준석의 말수는 거의 없었다. 누군가 물었다. 군단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손가락으로 작은 글씨 하나를 따라 쓰고 있었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 이 순간 그가 느끼는 감정은 기쁨도 자랑도 아닌 묵직한 책임감이었다. 군단장실. 묵직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참모 하나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중위 박성우입니다. 군단장님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들어오세요. 참모가 들어와 책상 앞에 서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흰 종이도 파란 인쇄물도 아닌 낡은 갈색 봉투였다. 이건 뭔가? 대민 민원함에 투입된 문서입니다. 정식 보고서 형식은 아니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준석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발신자도 수신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뜯자마자 안에서 나온 건 A 사용지 한 장. 종이에는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중대에서 병사 하나가 지속적으로 고참에게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다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편지도 묻힐 겁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누군지 아버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준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를 다시 위에서부터 읽는다. 한 글자 한 글자 문장을 따라가며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멈췄다. 잠시 시선이 허공에 고정됐다. 그리고 다시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중얼거렸다. 민재냐? 옆에 서 있던 참모가 말을 삼키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글씨체나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작성자는 일선 병사로 추정됩니다. 본인의 이름은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가 올라온 경로는 어떻게 되나? 포병중대 식당 인근 민원함입니다. 정문도 아니고 후문도 아닙니다. CCTV 사각지대라 식별은 불가합니다. 해당 중대 소속 중대장은 누구지? 정재훈 소령입니다.
강한 통제로 몇 차례 구두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징계는 없습니다. 이준석은 편지를 다시 들었다. 종이 너머로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이 손끝으로 전달되는 듯 했다.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묘하게 나타난 문장 구조. 그는 낮게 말했다. 포병 중대. 민재가 배치된 곳 맞나? 그렇습니다. 신병교육대 퇴소 후 배속된 중대입니다. 혹시 이 글씨체 민재가 쓴 거 확인해 본 적 있나? 아닙니다. 다만 군단장님 아드님의 생활기록부, 교육대 보고서 등을 확인하면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말없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두 손으로 편지를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그 속엔 분명히 있었다. 아버지로서만 느낄 수 있는 기척이. 문서 취합하지 마라. 이건 군단장 직권으로 보관하겠다. 알겠습니다. 내일 포병 중대에 조사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대대장 이하 전 간부가 사전 정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시찰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환영 태세가 갖춰질 겁니다. 실상은 가려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겠다. 참모의 표정이 굳었다. 직접 말이십니까? 정복도 입지 않겠다. 내가 간다는 사실 누구도 모르게 하라. 군단장님 민간인처럼 가신다는 겁니까? 그래. 군복 관련 등산복 입고 일반 차량으로 이동한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군단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확인하러 가는 거다. 그 말에 참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이준석은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옷장을 열어본 채 서 있었다. 정복과 전투복 사이 한쪽 구석에 걸린 낡은 등산복 한 벌. 지퍼는 군데군데 뜯었고 색도 바랬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것을 꺼내들었다. 침대에 앉아 가만히 등산복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승용차는 쓰지 않겠다. 직접 운전해서 갈 겁니다. 이준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참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군단장님 경호조차 없이 단독 이동하신다는 겁니까? 혹시라도 군단장이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로서 가는 거다. 정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지 않겠다. 그럼 복장은? 등산복 그걸로 충분하다.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부대 측에는 전혀 사전 통보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 내가 부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몰라야 한다. 그날 오후 그는 지하 보관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복, 전투복, 근무복 등 자신이 입어왔던 모든 계급의 상징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중 가장 구석, 먼지 쌓인 회색 등산복 한 벌을 향해 갔다. 10여 년 전 강원도에서 군 간부들과 야생 순찰을 돌 때 입었던 옷이었다. 지퍼는 군데군데 뜯었고 허리끈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어 펼쳤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비상용 호루라기와 거의 벗겨진 포스트잇이 접힌 채 들어있었다. 그 포스트잇엔 누군가의 어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멋있다. 나도 커서 군인 될래. 군인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래. 그는 포스트잇을 가만히 접었다. 그리고 호루라기와 함께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튿날 새벽 이준석은 정문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관용차 대신 오래된 은색 승용차 경호 인력은 배제, 동승자도 없음. 내비게이션 꺼둔 채 기억 속의 길만 따라갔다.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은 무겁고 푸르스름했다. 라디오에서는 군용 주파수가 아닌 민간 FM 채널이 흘러나왔다. 그는 볼륨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췄다. 한참을 달리던 중 잠시 차를 세운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모자를 눌러 쓴 얼굴, 바랜 등산복, 아무 장식 없는 회색 점퍼. 이 모습이 과연 자신이 맞는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입어온 계급이라는 갑옷을 벗은 날. 그는 중얼거렸다. 군복이 없으니 군인도 아닌 느낌이군.
그 말에 잠시 웃음이 섞였지만 금세 진지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좋다. 오늘은 군인이 아니다. 단지 아들 하나를 찾는 아버지일 뿐이다. 부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바뀌었다. 도로 옆군 철조망, 정문을 향해 오가는 군 트럭들, 조깅 중인 병사들, 그리고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 않은 초소 불빛. 그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멀리서 부대 정문이 보였다. 초소 앞 병사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총은 안전 위치에 있었지만 긴장감은 분명 느껴졌다. 그는 차를 정문 앞 30M 지점에 세웠다. 그리고 내렸다. 운전석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걸어가기 시작하자 두 병사는 곧바로 정자세로 섰고 이어 고함이 날아왔다.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지금 즉시 멈추시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군단장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는 계속 걸었다. 그리고 병사들의 손이 총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총구와 시선이 마주치는 그 지점까지. 오전 6시 42분. 정문 초소에 하나의 외톨이, 2개의 총구,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버지의 진실을 향한 직감이 맞았다. 병사 둘은 긴장한 표정으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을 바라봤다. 낡은 점퍼, 낯선 걸음, 그리고 그가 가진 무언의 단호함이 어쩐지 섬뜩했다. 계속 접근 시 경고 없이 제압하겠다. 마지막 경고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 아들이 이 안에 있다. 확인만 하고 가겠다. 총구가 살짝 흔들렸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히. 그의 눈은 두 병사를 지나 정문 안쪽을 꿰뚫고 있었다. 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 나이에 저런 표정. 그냥 민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 이상자일 수도 있다. 말투도 평범하지 않다. 공포탄 장전 상태 유지 중이다. 지휘관 지시 대기 중. 계속 접근 시 발포하겠다. 남자가 멈춰섰다. 하지만 물러서진 않았다. 쏘려면 쏘시오. 난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적이 흘렀다. 두 병사의 얼굴엔 땀이 맺혔다. 긴장, 혼란, 공포, 의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찰나였다.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누군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총. 내려. 당장 총구 내려. 헐떡이며 뛰어온 이는 부대의 당직사관 배현우였다. 숨이 턱에 차지만 목소리는 터져나왔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런 거냐? 병사 둘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신원 미확인 민간인이었습니다. 정문 침입 시도 중이라 조치 중이었습니다. 당직사관은 그들을 노려봤다. 저분은 3스타 이준석 군단장님이시다.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병사의 눈이 흔들렸다. 뭐? 뭐라고 했습니까? 군단장? 이준석? 말도 안 돼. 진짜였어. 총 내린다. 실시. 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두 병사는 혼란에 빠진 채 총을 내리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이준석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대, 내 부대다. 그 한마디에 정문 앞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소동은 빠르게 번졌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까지 줄줄이 호출됐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공식 방문이었다. 누구도 몰랐고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충성. 포병중대 중대장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특이 사항 없었으며. 필요 없다. 이준석은 그들의 말을 끊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는 정문을 지나 천천히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그 누구도 먼저 길을 안내하지 못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가기만 했다. 생활관 앞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경례했다. 이준석은 한 병사를 향해 물었다. 포병중대 이민재 일병, 지금 어디 있나? 예. 현재 생활관에 대기 중입니다. 따라가겠다. 그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 문 너머에 아버지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맡고 있었을지 모를 자기 아들이 있었다. 문이 열렸다. 이준석은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한 병사가 머리를 푹 숙인 채 침상에 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준석의 눈앞에는 눈밑이 시퍼게 멍든 아들의 얼굴이 있었다. 입술엔 갈라진 자국, 손등엔 흠집, 목젖가엔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상처.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전 괜찮습니다. 정말로. 이건 오해입니다. 이준석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맞았다. 맞았는데 숨기고 있구나. 그때였다. 침상 모서리에 앉아있던 한 후임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편지는 제가 썼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생활관 전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병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들이 민재일병을 자꾸 때렸습니다. 근데 그게 저 때문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저 혼자 맞았었습니다. 생활관에서 화장실에서 별 이유도 없이 계속. 근데 어느 날부터 민재일병이 대신 나섰습니다. 대신 걸리고 대신 혼나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 병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민재 선임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군인이 아니다. 군인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그 병사는 울었다고 했다. 그래서 군단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준석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천천히 아들을 향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아버지께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이준석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처음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자꾸 나 때문에 맞으니까 저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군복 입고 제가 아버지처럼 되면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다. 이준석은 조용히 아들의 앞에 섰다. 그는 아직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천천히 아들의 양어깨에 닿았다. 아들은 놀라듯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이준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생활관 전체의 긴장이 풀렸다. 울음은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어떤 위로보다도 더 깊이 아들의 가슴을 울렸다. 잠시 후 이준석은 조용히 병사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정확했다. 그중 몇몇의 눈빛에서 불안과 동요가 감지됐다. 고참 누구냐? 맞은 사람 있고 때린 사람이 있다. 지금 말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다 알아낼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누구보다 무거웠다. 누구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는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 그 순간 침상 뒤쪽에 앉아있던 고참 하나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사실상 자백이었다. 이준석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도 훈계도 아닌 정리였다. 대대장 호출해. 중대장, 연대장 포함 전 간부 오늘 중으로 지휘보고 받겠다. 관련 병사들은 즉시 격리 조치. 내가 직접 확인한다. 생활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숨죽임이 아니라 어떤 질서의 시작이었다. 이준석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맞았다. 지켜준 것도 참은 것도 선택한 것도. 그게 진짜 군인의 시작이다. 생활관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준석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대기 중이던 간부들과 맞닥뜨렸고 곧바로 정리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해당 중대 병력 전원 오늘부로 전수조사한다. 연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포함 전부 대기 명령 내리고 보고. 누락된 부분 있으면 즉시 문책 조치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은 잔뜩 굳은 얼굴로 거수 경례를 했고 이준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관련 고참 병사 3명은 별도 조치 후 분리되었고 간부들은 별도 지시로 조사에 협조 중이었다. 정리된 생활관 안 이준석은 다시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말 안 한 이유가 뭐였냐? 조용한 질문이었다. 그냥 창피했습니다. 제 후임이 본인 때문에 맞는 걸 보다 못해서 편지를 썼다는 게 그게 왜 창피하냐? 아버지 눈에는 제가 너무 무기력해 보일까 봐요. 이준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맞을 걸 알면서도 대신 나섰다며? 네. 그게 무기력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짜 무기력한 놈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놈이다. 맞는 애 앞에서 나선 건 그 어떤 훈련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준석은 그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사실 처음엔 후임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도 못 따라오고 동작도 느리고 어우라고. 근데 어느 날 밤에 말도 없이 혼자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못 보겠더군요. 그렇게 당하는 걸. 그런 애가 편지를 썼다고. 네. 저는 절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군단장님을 믿는다고. 그분이라면 이걸 읽고 반드시 뭔가를 하실 거다라고. 그 말에 이준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편지는 군단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적었다. 네. 내 후임은 내가 나한테 말하지 못할 걸 알았던 거다. 그래서 내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군인으로서 움직여주길 바랐겠지. 이준석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군복을 믿은 거다. 그리고 너는 군복을 입은 그 아이를 대신 맞은 거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 아래를 보았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계속 맞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말 안 했냐? 처음부터 다들 알았거든요. 제가 군단장 아들이라는 거. 이준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면 아버지 찬스 썼다고 할까봐. 그래서 맞았냐? 네. 그래서 끝까지 참았냐? 네. 그 순간 침상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고개를 돌렸다. 편지를 썼던 그 후임병 최동현이 작게 말했다. 민재 일병이 누군지. 그리고 군단장 아드님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언제부터 알았나?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입소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말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병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눈에 비치더라고요. 민재 일병이 맞을 때마다 어떻게든 나서서 막을 때마다. 그게 마치 참 군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준석은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은 군단장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고맙다. 이준석은 조용히 말했다. 그 편지 한 장 덕분에 이 부대가 조금 더 정직해졌고 한 명의 병사가 무너지지 않았다. 후임병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사실 저도 후회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더 일이 커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너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못한 걸 바꿀 수 있게 된 거다. 생활관은 조용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속엔 작은 감동과 존중이 번져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대신 맞은 병사, 그를 지키기 위해 나선 후임, 그리고 그들을 찾아낸 아버지이자 군단장. 어쩌면 이날만큼은 누구도 계급장이 필요 없었다. 오후 4시 제3군단 제6포병여단 연병장. 정식 지휘 하달 전이었지만 이미 연대장 이하 간부들은 전원 대기 상태였다. 현재 피해자 해당 병사 2명 전원 분리 조치 완료했습니다.
가해 병사 3인 역시 별도 장소 격리 중이며 간접 가담자 확인 중입니다. 중대장 이하 간부의 보고 누락 여부는 상병급 분대장 라인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중대장은 방임, 대대장은 보고 누락, 연대장은 보고받은 내용 없음.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부로 포병중대 지휘권 정지. 연대장이 자리에서 움찔했다. 군단장님, 지휘권 정지는 근무 정지가 아니다. 지휘권 정지다. 그 의미를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보고 누락한 간부 전원 즉시 보직 해임. 사단 감찰과 헌병대 동시 투입. 수사 협조 거부 시 지휘 단계 상관없이 징계 개시. 예, 알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어도 내가 왔을까? 간부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다. 나는 어차피 왔을 거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는 오랜 세월 지켜본 군대 안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이상 군복은 명예지만 죄는 죄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사실을 보고 있다. 누군가는 말해봤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바꾸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그게 내가 입은 이 옷의 무게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의 말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 명의 병사를 때린 죄는 그 병사 하나의 몸만 다치게 하지 않는다. 같은 생활관, 같은 내무반, 같은 중대 전체를 병들게 한다. 간부가 알고도 묵인했을 때 그 죄는 계급장만으로는 결코 덮을 수 없다. 군복은 명예다. 하지만 그 명예는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쓸 때만 명예다. 그걸 짓밟는 순간부터 군복은 단순한 위장색 천조각일 뿐이다. 지휘부는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간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이준석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나는 수습하러 온 게 아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왔다. 지금부터는 헌병대가 한다. 난 다시 군단장으로 돌아갈 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안 끝난다. 보고받지 못한 지휘관이 가장 무서운 지휘관이라는 걸 앞으로 잊지 마라. 그날 저녁 전 중대 병사들은 따로 모였다. 이준석은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가혹행위, 폭력, 침묵. 군복 입고 그런 짓 하는 놈은 민간보다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 내가 누구든 내 아들이든 아니든 이런 건 절대 덮지 않는다. 그리고 말했다. 누구든 약한 사람을 때리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 한마디는 무겁고 길게 병사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건 단순한 군단장의 일침이 아니라 지휘관이 아버지로서 내린 판결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연병장은 고요했다. 바람이 불고 깃발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이준석은 생활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등산복은 벗고 다시 군단장 정복을 입은 상태였다. 금빛 계급장이 다시 어깨를 덮고 있었다. 그는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의 길은 어제 그가 아버지로서 걸어왔던 길의 반대 방향이었다. 걸음을 옮기기 전 생활관에서 한 병사가 뛰어나왔다. 아버지. 이준석은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민재는 정복을 갖춰 입고 바짝 긴장한 얼굴로 섰다. 할 말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말 없이 입대한 것도, 끝까지 말 못한 것도, 지켜봐 달란 말조차 못한 것도. 이준석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저었다. 말 안 해도 됐다. 넌 이미 충분히 말했다. 민재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너한테서 자율성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게 고통이 됐다는 걸 보니 솔직히 말해 좀 미안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군호 앞에서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그래도 너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맞을 걸 알면서도 앞에 섰고 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냈다. 그게 군인이다. 이준석은 조금 다가섰다.
넌 지금 진짜 군인의 첫걸음을 뗐다. 무겁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겁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가벼웠다면 그건 군인이 아니라 그냥 제복 입은 사람이다. 이준석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거라. 민재야. 민재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석은 다시 뒤돌아 정문 쪽으로 걸었다. 병사들 사이에선 정복 차림의 장군이 걸어가는 모습에 긴장과 숙연함이 동시에 퍼져갔다. 초소 앞에 이르자 어제 총을 들이댔던 병사 둘이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경례했다. 충성. 이준석은 잠시 멈춰섰다. 그들을 바라보며 한마디만 남겼다. 총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땐 절대 총을 먼저 들이대지 마라. 병사들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차에 올랐다. 작은 조용한 엔진 소리 속 그는 멀어지는 부대를 창밖으로 바라봤다. 어제 등산복을 입고 그 길을 걸어오던 자신과 오늘 정복을 입고 돌아가는 자신은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마음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계급보다 무거웠고 지휘관이라는 직함은 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 아무 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자신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차가 도로를 빠져나가자 무전기가 조용히 울렸다. 군단장님, 연대장 이하 전 간부 소환 일정 재조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응답했다. 지시대로 진행해라. 예, 알겠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다. 어제보다 조금 더 먼 길. 하지만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 오늘 한 명의 병사가 진짜 군인이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